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영상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남겨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일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이 잘 죽는다는 것, 즉 웰다잉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키보드 위에 놓인 묘비. 이게 바로 우리의 디지털화된 삶과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스마트폰 영상 하나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을 남기는 것,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요즘 한국에서 웰다잉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죠? 더 이상 죽음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또 의미 있게 내가 직접 준비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웰다잉 문제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편리해 보이는 디지털 유언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법적으로는 까다로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논쟁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을 준비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유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웰다잉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마지막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 웰다잉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디지털 유언인데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내 유언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음해서 남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내 뜻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편리함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간단한 영상 유언,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의 편리함이 아주 오래되고 또 엄격한 법의 현실과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을 보면요, 유언은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5가지 형식 중 하나를 꼭 따라야만 법적인 힘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간단한 스마트폰 영상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법적인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상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녹음 유언이라는 이 까다로운 조건은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3가지 조건이 전부 목소리, 즉 육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 이름, 날짜까지 전부 다 말해야 하고요. 옆에 있는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 그리고 내 이름은 뭐다 라고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남긴 영상이라도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버지가 남긴 영상 유언에 증인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가족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증인이 되는 것도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언으로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이나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바로 유언 내용에 대한 오해나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 즉 디지털 유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삶 자체의 마무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조력, 존엄사 문제입니다. 82%!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건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이 문제는 찬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기보다는 존엄하게 마지막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우려하죠.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혹시라도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을 강요받을 수 있다.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한국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엄격한 조건과 절차 아래에서 조력 존엄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좋은 죽음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유언과 조력 존엄사, 이 논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주제,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 뜻대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이죠. 이 이미지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간은 모래처럼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과연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법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작정 법부터 바꿀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성찰과 합의가 먼저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민주주의 애국하는 예북이TV 운영자 정권식 목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